네, 저희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주말엔 뭐 하셨어요? 주말에 너무 막연한데요. 그냥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옷 사거나 그럴 때는 쇼핑몰 자주 가세요? 뭔가 어디로 가야 되나? 또 그러니까 자주 안 가시는구나. 맞습니다. 여쭤본 이유가 왜냐면 주제가 바로 쇼핑 관련된 거기 때문입니다. 스타필드 수원이라고 아세요? 되게 최근에 좀 핫해서 제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좀 보셨구나. 그렇죠. 엄청 많이 떴는데 왜냐면 이 스타필드 수원이 지난달 말에 개장을 했어요. 네. 제가 근데 여기 이제 그랜드 오픈하기 전에 그 미디어들만 따로 불러서 가오픈 기간에 한번 불렀었는데 그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뭐 거기서 뭘 구경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근데 스타필드라고 하면은 사실 네. 좀 이름이 낯설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는데 아마 네. 자주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 개장을 했잖아요. 그쵸. 스타필드는 이미 한 4개가 있는데 이번에 네. 연기 5번째 스타필드고 그래서 그날 좀 눈에 떴던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혹시 코엑스 가보셨어요? 아, 네, 가봤어요. 코엑스에 스타필드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알죠? 거기에 혹시 스타필드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별마당 도서관 아세요? 아, 네. 이거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러시. 네. 근데 네. 거기도 그럼 똑같이 있는 건가요, 수원에서? 맞아요. 스타필드 코엑스에 있는 그 별마당 도서관이 스타필드 수원에 있습니다. 네. 그거 아마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뭔가 썸네일 뽑기 좋았을 만한 시설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층고가 엄청 높아요. 층고가 엄청 높고 네. 천장에 약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막 다 달려있는데 이게 진짜 요즘 MZ세대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가서 다 이렇게 사진 찍고 있더라고. 약간 인스타 감성샷도 남기고.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트레이드 마크로 이제 여기 스타필드에서도 그걸 되게 홍보를 한 것 같고 또 하나 되게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혹시 이런 복합 쇼핑몰에 그 피트니스 클럽이 있다면 좀 믿어지세요? 복합 쇼핑몰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굳이 비유를 들자면 백화점에 사실 헬스장이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되게 낯선 개념인데요. 그쵸. 사실 저도 뭐 쇼핑에 그렇게 막 익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가서 야, 이 쇼핑몰에 피트니스 클럽이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좀 알아보니까 한 1,500평 규모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수영장, 골프장, 테니스장, 헬스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요. 네. 이건 복합 쇼핑몰이라는 말이 범주도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스타필드를 처음 가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일종의 약간 테마파크다. 테마파크죠. 네, 쇼핑의 테마파크다. 쇼핑몰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체육에까지 이제 좀 범위를 넓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람들 모으는 게 큰 관건이니까요. 그래서 네. 내가 궁금했던 게 이거 대체 얼마야? 얼마 내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연간 회원권이 한 2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20% 할인된 금액. 지금 오픈 빨이니까. 210만 원. 네, 210만 원인데 뭐 여기 있는 시설을 다 이용하는데 210만 원이면은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가격이었고 제가 이 취재차 간 거다 보니까 시설이 워낙 크니까 다 둘러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한 연면적 10만 평에 이제 지하 8층에서 지상 8층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210만 원, 네, 개인의 몫이지만 저는 좀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것 같네요. 210만 원 내고 간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20만 원. 아닌가? 또 이거 나누기 10이 하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크기면은 이제 스타필드 하남보다는 조금 작지만 뭐 스타필드 고양이나 안성보다는 약간 큰 수준? 거의 뭐 한 2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5번째 스타필드잖아요. 네. 뭐 어떤 게 더 크고 뭐 그리고 뭐가 더 있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선배가 생각하셨을 때 다른 스타필드랑의 어떤 차별점이 이걸 있죠. 우리 기자들끼리는 또 한마디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좀 요약하자면 뭐 한 줄로 먼저 얘기하면은 기존 스타필드가 1세대라고 하고 이번 스타필드를 2세대라고 해요. 이건 제 워딩은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 1세대는 가족 단위를 겨냥했고 2세대는 MZ세대를 겨냥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워드 하나만 던지면 MZ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가봤을 때 과연 매장이 MZ세대를 공략할 만한 특징이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일단 옷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패션 브랜드,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사실 가격이 되게 뭐 예를 들면 에이세컨즈나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거기에다가 뭐 해외 브랜드, 뭐 코스나 뭐 아르케 같은 브랜드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의류 편집숍들, 그 홍대나 성수에서 인기 있을 만한 의류 편집숍들을 여기다 입점시켜놨어요. 당연히 쇼핑몰이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네. 그 브랜드를 어쨌건 이제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것을 중점을 둔 게 아무래도 네. 기존 가족들이 아닌 MZ, 그러니까 말씀하신 홍대, 네. 뭐 이제 그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위주로 맞아요. 좀 많이 유치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여기서 말하기로는 브랜드가 400개 정도 있는데 이제 여기 다른 스타필드에 없이 여기 처음 들어오는 게 한 30% 대략 120개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성수 홍대 말씀하셔서 성수 홍대에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카페들 여기다 들여놨어요. 예를 들면 오, 레코드판을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레트로 감성 또 MZ세대가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별마당 도서관 앞에 그걸 바로 해놔갖고 이렇게 좀 별마당 도서관 보면서 거기서 커피 마실 수 있는 분위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고 이게 뭐 좀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좀 신기했던 게 여기에 푸마 매장에 오픈런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간 날. 복합 쇼핑몰인데요. 안에 어쨌든 입점 브랜드가 많은데 푸마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기 오픈런을 했대요. 거기 오픈런이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은 가오픈 날이지만 시민들도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네. 그걸 알고 온 게 너무 궁금해서 대체 뭐 때문에 여기 서 있으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오는 한정판 그게 딱 개봉하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수원 지역에서는 그거를 여기 스타필드 수원에 있는 푸마 매장에서만 판대. 그걸 다 알고 거기 네.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브랜드 그 네. 매장의 차별화까지 가져가는 거네요. 이미 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쵸, 뭐 그런 상품을 좀 이렇게 해갖고. 네. 그만큼 이제 입점 그러니까 공급 원래 수요도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공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약간 반증한다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게 스타필드 수원이 사실 이 그랜드 오픈하기 전부터 그 자체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스타필드 수원에는 이러이러한 브랜드가 들어옵니다라고 인스타로 하나씩 때렸어요. 미리미리 선공개를 시켜놨어요. 거기다 막 댓글도 막 달리더라고요. 우리 여기 가보자 막 이런 거. 아무튼 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날에 인플루언서들이 많았어요. 그 인플루언서 마치 초청을 해서 한 공간에 모여 있다가 이렇게 쫙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목걸이 보니까 막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필드 수원 자체가 콘텐츠로서 엄청 기능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도 부르고 네. 막 카메라 막 열심히 챙겨온 사람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 보니까 지금도 다 이미 콘텐츠 엄청 많더만. 예, 그래갖고 약간 이 MZ 세대를 겨냥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 방식에서도 좀 겨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저 보면서 상권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을 가졌는데 네네. 네, 상권을 보니까 거기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3040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 지금 수원 스타필드 근처 말씀이십니까? 네, 그 인접 지역이. 그리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1020 세대를 무조건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3040 신혼부부랑 1020 세대 이렇게 좀 주요 타겟인데 대충 커버하는 범위를 보니까 뭐 이렇게 동탄, 광교, 군포, 안산, 뭐 분당 여기까지 해갖고 좀 한 500만 인구를 커버한다고 하네요. 이 수원 지역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쭤보려 했거든요. 네. 아니 왜 수원인가? 왜 수원 지역인가 했는데 선배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답을 주셨네요. 네. 어쨌든 고객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3040이랑 2010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수원역이 이 유통업계에서 집중하는 이유가 이 GTX선 개발 호재가 좀 있더라고요. 원래 네, 맞습니다. GTX C노선의 시작점이 수원역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정부 발표가 GTX F노선에 지나가는 환승역 중에 하나가 수원역이 돼갖고 여기 어쨌든 이제 유동인구가 많으면은 이렇게 스타필드로 많이 사람이 올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약간 되게 개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 이슈는 실제로 최근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부가 추진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GTX를 떠나서 수원 네. 자체가 아무래도 경기 분당 지역에서 굉장히 교통이 정말 잘 발달돼 있거든요. 교통 요지예요, 거기가? 네, 제가 실제로 살았을 때도 그렇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교통 요지면요. 유통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공급이 있으면 기존의 쇼핑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 쇼핑몰 있죠. 그걸 아마 저보다 우영 기자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롯데몰 수원하고 AK 플라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둘 다 제가 정말 자주 갔었던 곳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필드가 들어왔어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경쟁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같은 상권을 공유하는 이 경쟁사들은 좀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뭐 롯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리뉴얼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20 세대를
겨냥하려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이 롯데몰 같은 경우는 사실 쇼핑몰하고 백화점하고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투트랙 전략이에요. 첫 번째 백화점은 아무래도 구매력 있는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프리미엄으로 가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입점시키고 있는 브랜드들 보면 뭐 아웃도어에 뭐 스노우피크나 아크테릭스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캠핑, 등산.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들을 좀 유치를 하고 있고 네네. 쇼핑몰 같은 경우가 이제 MZ세대를 겨냥한 것 같아요.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뭐랄까 영한 브랜드. 감성도 있고요. 맞아. 영 그러시고. 컨텐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무신사 스탠다드 같아요. 이거 사실 뭐 홍대에 하나 있고 강남에 하나 있잖아요, 매장이. 이게 네네. 지금 백화점에 최초로 입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브랜드랑 뭐 아니면 뭐 나이키, 뉴발란스 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쇼핑몰에 입점시켜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리뉴얼 하겠다. 이게 지금 롯데 전략입니다. 확실히 그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결국 똑같이 따라하면은 또 똑같이 이긴자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투트랙 전략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거기서 살아보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롯데몰하고 AK 플라자는 좀 자주 갈만한가요? 일단 좀 굳이 제가 하나 꼬집자면 네. 길이 어렵다는 거. 찾기가 어려워요. 둘 다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그래요. 이게 보시는 분들 아마 수원 사시는 분들 어떠실진 모르겠지만 교통의 요지라는 말은 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길 찾기 더럽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수원역만 해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구멍이 너무 출구가 너무 많아서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상권 수원역 상권을 이제 말씀하신 AK 플라자랑 이제 네. 롯데몰이 공유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번잡함이 번잡해요. 당연히 필수적이라는 거. 그러면 그때는 어떠셨어요? 자주 가셨어요? 그건 이제 제가 익숙해졌으니까요. 근데 뭐 소비자가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부터가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지 않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어디가?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AK 플라자를 자주 갔다. 그거 왜요? 쇼핑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생활에 좀 밀접한 게 많다. 브랜드가 어떠한 것이 있냐라고 제가 사실은 짚어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혼자 사는 자취생 입장에서 저는 AK 플라자가 조금 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좀 더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뭐 AK나 롯데몰을 하고 스타필드 수원이 지금 한 직선거리를 한 3km? 역으로 한 정거장 차이라서 이제 아마 수원에서 경쟁이 좀 오래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갔다 왔을 때 제가 또 갔으니까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를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아까 지하 8층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올라오는 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하 8, 지상 8이면 그냥 이게 층계가 16개라는 거죠. 엄청. 이게 일단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엄청 기사에서 지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스타필드 수원 개장하니까 사람 엄청 몰려서 교통 엄청 막혔다. 네, 이거 맞아요. 아직도 저희 PD님도 지금 주말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사람 엄청 많았다. 북적였다. 교통 불편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좀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복합 쇼핑몰 이 안에 있는 것만 사실 신경을 쓰기에는 너무 외부 인구를 많이 빨아들이니까 이런 점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고 저는 처음에 스타필드 고향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기억에 남는 거가 두 가지인데 첫째, 일단 엄청 크다. 둘째, 와 강아지랑 사람이 같이 다니네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스타필드는 그냥 되게 강아지에 친화적인 매장인가 보다 했는데 스타필드 수원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8층에 약간 펫 전용 존도 있는데 역시나 저 오픈날에도 강아지랑 같이 온 그 반려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커뮤니티를 제가 좀 이렇게 유튜브 댓글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강아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 알레르기가 있고 약간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펫 프렌들리라는 말이 그냥 물론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좋은 말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딱 떨어지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너무 좋기도 하지만 이게 과연 남도 다 같이 좋을 수 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 두 모두가 스타필드 입장에서는 고객이니까 두 쪽에서 모두 이렇게 좀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스타필드. 네, 제가 말씀하신 김에 수원 제가 오랜만에 다시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네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한번 스타필드 수원 다녀와서 후기를 남겨주시는 걸로. 아, 네. 3주 후에 제가 열심히 잘 가서 제가 후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